참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모습, 참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 저희들은 계속해서 네. 내란 공범이다, 내란의 주요 종사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찌 보면 윤석열이 계엄 내란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사태들을 만들어냈지만 한덕수 최상목에 의해서 이 내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국격과 민주주의와 법질서가 모두 무너져 나가고 있다. 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라고 전원일치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 자체를 지금 최상목에 이어서 한덕수도 임명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오늘의 이 혼란과 이러한 제2의 계엄 사태가 또 유발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덕수 총리가 사실 아까 보니까 막 국무회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마흔여억 재판관 임명 문제를 또 논의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를 통해서 국무위원들 얘기를 들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헌재가 확실히 판단했고. 그렇습니다. 한덕수가 기각돼서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헌재가 확인해 준 게 이거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헌법을 어긴 거야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다. 아니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헌재의 판단을 무시한다, 외면한다.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도 그 처음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 장관들 다 취임할 때 선서합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명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원일치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자체가 또 그것을 스스로 헌재가 어겨가면서 한덕수를 기각시켜가지고 권한대행에 복귀를 시켰어요. 네. 지금은 이 나라의 헌법질서, 법질서 자체가 헌재에 의해서 또한 다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네.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이건 완전히 형사재판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국회가 네. 단호하게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서 재탄핵이건 하여튼 엄격한 추상 같은 네.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언급하셨지만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제 오늘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재탄핵으로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탄핵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비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탄핵 소추하는 것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또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탄핵 소추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권을 가지고 있듯이 무시무시한 계엄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포괄형상에 하여튼 정당행위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뭐 2시간 이상 2시간 이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라고 무시무시한 포교령을 발표하는 이 무시한 권력 앞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추종해가지고 내란 종범들이 지금 헌법 질서를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헌법이 결정한 것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 갈 일은 뭡니까? 당연히 탄핵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뭐 헌법이 못하고 법이 못하면은 국회 결의로 의결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헌재 판단이 늦어지면서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나라 안팎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국회밖에 믿을 데가 없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되고 이 혼란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마흔여억 임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보니까 이 정부 청사 앞에서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한덕수 대행을 향해 마흔여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몸부림, 국회의 어떻게 보면 최대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 좀 어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투쟁의 그 힘이 좀 모아지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뭐
일부 뭐 언론에서 네. 단톡방에 있었던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네. 뭐 내부 뭐 분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구심 어린 네.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정말 뭐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면서 끈끈하게 형성된 유대감과 그리고 이 반드시 우리 당밖에 이것을 저지할 수 없다, 네. 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의원들이 1인 시위, 헌재합, 그 무박 그 시위,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 저희가 뭐 이따가 전화로 연결하겠지만은 정말 24시간 계속 피켓팅하고 있는. 이번에 좀 보니까 예. 정말 검사 출신으로서 저런 검사분들이 계셨으면 우리나라 정의 사회가 정말 하루 빨리도 완성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결의 수준이요 대단합니다. 정말 예.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 뭐 다른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과 함께 헌재를 향해서 빨리 결정 내려라. 또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외쳐왔고 오늘도 한덕수 대행의 결정에 따라서 또 행동을 국회에서 보일 걸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헌재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헌재 브리핑룸 오마이TV가 지키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나올 입장 오늘 저희가 또 주시랍니다. 화요일, 그러니까 뭐 수요일이 데드라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화요일 오늘도 헌재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2, 3일 전에 공지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공지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헌재 브리핑룸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기자들이 모습을 좀 보이지 않고 있네요. 기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거 아무도 없는 헌법재판소 브리핑룸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뭐 헌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 지금 8명의 재판관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변론이 진행될 때만 해도 이거 누가 봐도 8대 0이다. 만장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도 맨 처음에 변론 과정 볼 때는 이거 금방 끝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아니 지금 예. 뭐 우리나라 5천만 국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시민들이 그 생중계로 국회 침탈 과정과 선관위 침탈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동원된 탄알만 18만 발입니다. 18만 발. 네. 그게 국회도 예. 침탈을 했고 예. 병력 수도 있고 다 지켜봤는데 이걸 어떻게 기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기각시킨다고 한다면 네. 정말 저 사람들은 역사의 죄를 넘어서 이거는 뭔가 정말 뭐 비이상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네. 힘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의심도 들고 음.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오로지 그거 오죽했으면은 네. 저희가 알아서 그런 뭐 쌍탄핵이나 저 한덕수 최상목이라는 그 쌍탄핵은 윤석열 복귀는 절대 안 된다. 제2의 계엄 사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국민적 명령을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명령이다. 그럼요. 더 예. 이상 어제 저도 저 예. 안국동 그 공원에서 있은 정의사제 예. 정의구현 사재단 정의사. 신부님들의 미사를 봤습니다. 예. 가서 참석을 했고 예. 거기서 신부님께서 뭐 모든 성당에 플랜카드를 거는데 파면하자라고 걸으면 막 네. 찢기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항의받을 수 있으니까 예. 제발 좀 잠 좀 자자. 아,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이런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예. 자다가 깨가지고 핸드폰 들여다 보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걱정 없이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국민들의 열망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지금 무너져 있고 하지만은 또 제2의 계엄 사태까지 우리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제2의 이제 계엄 사태까지 우리가 언급할 정도로 윤석열이 이제 돌아오면 만약에 복귀를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우리가 어떤 일이 참혹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 다 예상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뭐
군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영연백이나 아니면은 뭐 종이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노상원 수첩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 윤석열이 돌아오면 그걸 그냥 아유 뭐 내가 그냥 알아서 잘할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라도 할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윤석열 복귀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 프로젝트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 사실상 계엄을 그 불법적으로 선포한 그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결심지원실 그리고 통제실에 모여 앉아가지고 제2의 계엄을 획책하지 않았습니까? 제2의 계엄 정말 우리 민주당이 망상이다 그러는데 네. 실제적인 여러 수사와 또 증언에 의해서 제2의 계엄을 실제로 내리려고 했었던 정황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네. 영현백, 종이관 비정상적으로 지금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뭐 어제부로 또 한 1만 개 정도의 추가적인 입찰 의혹 보도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와, 지금 끔찍한 이런 상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복귀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된다. 그래서 헌재가 지금 8대 0 뭐 선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4월 1일까지 넘어온 상황. 지금 오전 9시 19분을 지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헌재 상황을 보면 이건 이제 헌재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문영배 뭐 소장이 선고 지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뭐 책임을 지고 선고기를 잡아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선고기를 못 잡을 정도의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 최상목 대행이 네. 3명의 재판관 중에서 2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40명만 뺐는데 그렇죠. 그때 쭉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어떻게 해서든 헌재 재판이 일주일, 2주일 늦어지더라도 꼭 임명하는 그런 압박이 필요하다라고 이전서부터 좀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안정적인 탄핵 인용에 대한 네.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니까요. 그렇죠. 또 그만큼 마은혁을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한덕수와 최상목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임기 끝나면 한덕수건 최상목이건 본인이 또 임명 제청해가지고 예. 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인 기각 기반을 만들어 내야지만은 본인들도 살고 네. 본인들의 내란 혐의도 그래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 지금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복귀 이후에 여하튼 또 다른 그 무소불위한 제2의 계엄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네. 장기적인 그 독재 체제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이 돌아와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뭐 이 자체 우리가 뭐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장기적인 집권 플랜까지 지금 또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까지 지금 실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왜냐하면 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네. 지금 다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탄핵도 당하고. 네, 네, 네. 여기서 우리가 또 탄핵당하면 우리는 정말 절멸한다.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신뢰를 받을 수 없다라고 네. 하는 본인들의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고 싶은 것이죠. 야, 그러면은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우리 국민들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입장을 내는 사람들까지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위대한 민주주의를 달성해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 네. 그런 민주주의적 질서를
그나마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큰 희망이고 힘입니다. 참 저희 뭐 서명 운동도 지금 하고 있고 참 우리 광장에 나가서 계속해서 외치는 우리 이제 국민들 또 그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에 못 오지만은 오마이 TV를 통해서 지켜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한마음 한뜻으로 헌재를 향해서 이제 혼란을 정리하고 윤석열의 이 복귀 그 이후에 장기 집권 프로젝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게 답답한 부분이죠. 헌재가 가만히 있으면 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답답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마은혁 임명과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물러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제일 급선무겠네요. 국회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어제 소위에서 헌재 재판관이 임기를 다하더라도 네. 다음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소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상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을 네.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네요. 다른 네. 나라에서 이미 그렇습니다. 이미 뭐 우리나라보다 더 있습니다. 발전하지 않은 국가들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 그래서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비판하고 있지만 전혀 이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뭐 해외 사례에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움직여야 되고 민주당이 앞장서야 된다. 뭐 이거는 당연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불안한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라. 네.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더 힘있게 또 정말 투쟁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가 앞장서서 이 상황을 좀 바꿔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도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속 시원하게 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답답하고 또 예. 화가 나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 내에서는 여러 또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빠르게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탄핵안을 또 제출하게 되면은 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그것을 좀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네. 예. 그렇죠. 탄핵 같은 경우도 이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뭐 한꺼번에 탄핵하거나 이런 것들도 네. 사실상 위법 사실들이 명확하게 좀 우리가 특정되어야지만 그것을 탄핵 소추안에 담아서 진행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판관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헌법 위반,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은 법이 정한 절차를 잘 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엄 해제할 때도 우원식 의장이 사실상은 이게 절차를 지켜야지만 나중에 후폭풍이 없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또 안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사실 그 상황을 저희가 중계도 했습니다만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좀 답답했거든요. 이거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데 뭐 막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지체되는 게 있어가지고 하지만 절차를 다 지키는 상황으로 갔다. 하지만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명분과 절차를 가지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하튼 기일이 지정되고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자, 기대는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않는다. 국회가 할 일은 또 국회의원이 할 일은 다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볼 때는 마은혁 뭐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절차로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어떤 지금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뭐 소추안을 마련을 해서 발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탄핵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불씨와 모든 혼란의 책임은 한덕수 최상목에게 있습니다. 단호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자, 한덕수, 최상목 뭐 다음에 뭐 오는 국무위원들이 있는데 그 국무위원들 중에 정말 마은혁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은혁 임명이 국회에서 되든 아니면 헌재 판단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마은혁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어떤 뭐 지위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든 간에 마은혁 재판관이
돌아와야, 그러니까 임명이 돼야 재판관으로 가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마흔역 그렇습니다. 임명까지는. 당연히 마흔역 임명은 그 어떻게든 간에 압박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고요. 네. 설사 두 분이 퇴임하고 뭐 한덕수가 임명 제청한 또 그 다음에 주자가 임명 제청한 사람이 네. 제청이 되더라도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고 아, 또한 국회에서 예.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국회의 역할은 단계별로 주어져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러한 내란 세력들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저희 민주당과 야후당이 힘을 합쳐서 네. 꼭 막아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